꿈을 이루는 요셉입니다. 자바 기반 서비스 개발 과정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안드로이드 보존 음악 감상 앱의 처음 화면인 스플래시 액티비티 처리하는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앱을 구동하게 되면 앱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스플래시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버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버와 이 동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과 서버는 음악 콘텐츠가 있는데 이 콘텐츠가 계속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콘텐츠를 늘린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안드로이드 앱하고 서버하고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안드로이드 앱에서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스플래시 액티비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은 서버로 이제 시스템 파라미터인 클래식 DB라는 거를 요청해서 가져옵니다. 이것은 예전에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으면 그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 파라미터 값으로 버전은 X, URL은 YYY, 그 다음에 키 값은 ZZ 하는 값을 서버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버전 네임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URL,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딩 하기 위한 URL과 그 다음에 서버로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딩 하기 위해서 이제 키 값을 이렇게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자기 자신이 저장한 그런 DB 버전하고 서버의 이 버전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서버의 버전이 더 크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다운로드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버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만약에 이제 DB 버전이 같게 되면 안드로이드 앱이 최신의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는다면 내가 이제 이것을 SD 카드, 그래서 이제 SD 카드에다 쓴 후에 이제 데이터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SD 카드에 쓰는 그런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이런 권한을 위험 권한이라고 하는데 Write External Storage나 Read External Storage에 대해서 위험 권한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의 앱을 사용할 때 사용자로부터 다시 권한을 검사를 하고 다시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권한 사용을 검사해 가지고 만약에 권한 위임을 받고 싶으면 사용자가 하여금 권한을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이 처리 과정 중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앱을 구동하게 되면 스플래시 액티비티.java 화면이 처음에 동작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의 앱이고요. 이쪽이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되면은 맨 처음에 시스템 파라미터인 내가 이제 URL parameter.get이라는 URL을 써서 파라미터 네임은 클래식 DB라는 시스템 파라미터를 서버로부터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이렇게 205K라는 값으로 이제 응답을 해주게 돼요. 그때 이제 전송되는 파라미터는 버전 코드 해가지고 버전 코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값을 이렇게 다운로딩할 수 있는 URL과
그 다음에 키값을 이제 할당해 줍니다. 이 키값은 이제 서버로부터 내가 할당해 준 값을 요 이제 다운로드 요청할 때 그 올라오도록 해서 내가 할당해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이 오는지 그것 때만 다운로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키값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내가 서버가 이제 할당하지 않은 키값을 가지고 이 다운로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키값이 생략된다든지 하면은 내가 이제 다운로딩을 수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그 이제 요 요청 응답 코드를 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버전 값하고 그 서버로부터 받은 버전 코드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값이 더 이제 최근 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운로딩을 요청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같다고 하면은 내가 안드로이드 앱이 그 서버하고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성이 생기면은 다운로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HTTP 포스트로 그 PDS 밑에 이제 getDB라는 URL을 사용해서 그 요청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URL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응답으로 받은 키값을 전송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는 그 내가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파일을 찾아서 그 키값을 비교한 다음에 키값이 이제 동일하게 되면 이 다운로드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앱에 이제 다운로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전체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여기와 같습니다. 1, 2번 절차는 그 시스템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RL은 그 HTTP get 방식으로 그 파라미터의 get이라는 URL을 사용을 하고,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네임은 클래식DB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서버로부터 이제 정상 응답을 받을 경우는 205K를 이제 받게 되고, 응답 데이터는 이 버전 코드하고 URL과 이제 키값을 받게 되겠습니다. 버전 코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런 값을 나타내주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당해준 키값을 사용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다운로딩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딩 하게 되면 이제 그 앱에서는 그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갱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DB 버전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DB 버전이라는 키값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버전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앱이 구동되면 내가 이 프리퍼런스 값을 읽어서 이제 그 시스템 파라미터 값을 갖고 와서 다시 이제 비교해서 다시 다운로드를 할지를 또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저장 위치는 우선 임시로는 이제 SD카드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폴더 경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폴더인 데이터 밑에 데이터 폴더에다가 이렇게 그 패키지 네임하고 데이터베이스 밑에 뮤직 리스트 db.db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이 파일을 읽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스플래시 액티비티가 구동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 이미지인 보조음악 감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스템 파라미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딩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바로 이렇게 다운로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주는 사이에 아까 이제 시스템 파라미터 가져오고 데이터베이스 내가 다운로딩하고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상세히 이제 액티비티
그 splash.xml 레이어 파일을 보면은 리니어 레이어 하나 있고, 내가 이제 이 이미지 파일 하나 백그라운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그 자바 코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lash activity.java가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패키지의 경우는 com.parlantone.music.player.main이 되겠습니다. splash activity는 app compatibility activity를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et service parameter info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임플멘트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인터페이스는 그 시스템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그 결과를 이제 받아서 콜백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서버에 요청을 하고 나서 결과를 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있는 다운로드 파일 컨텐츠는 내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다운로드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는 그런 콜백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역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는 맨 처음 이제 onCreate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이 화면을 set content view 해가지고 i.layout.activity.splash 해가지고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그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여러 가지 그 진행바 같은 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핸들러를 하나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UI를 이제 동작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서버하고 인터워킹하기 위한 클래스를 하나, 인스턴스를 하나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컨텍스트 패스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et 서비스 파라미터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시스템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get 서비스 파라미터 인포메이션에서 이제 그 서버로 시스템 파일을 요청하는 건데, 아까 그 서비스 인터워크 객체에서 이제 레스터 콜백 해가지고 내가 아까 인스턴스 인터페이스로 등록한 그 콜백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콜백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저장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내가 이제 진행바, 그러니까는 그 시스템 파라미터 가져오는 것과 다운로딩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하여금 그 진행바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진짜로 그 시스템 파라미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실어주는 거는 내가 이제 URL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URL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get이 되겠습니다. 그 파라미터, 이제 파라미터 get하고 그 파라미터 네임은 클래식 db라는 그것을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이런 서버 인터워킹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인터워킹.java 클래스는 그 싱글톤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그 인스턴스가 이제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싱글톤이기 때문에 패키지 네임은 com.parlantone.music.player.interwork이라는 패키지 네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클래스는 내가 이제 그 컨텍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단수로.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싱글톤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패스를 이제 저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헤더 정보를 그 저장하는 것으로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유형을 정의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줍니다. 시스템 파라미터를 이제 가져오는 부분은 아까 get service parameter info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는 지금 콜백 함수로 콜백 return service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다시 그 파라미터를 가져오게 되면 이 함수를 통해서 다시 그 요청한 그 클래스 쪽으로 이제 그 결과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요거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이것은 이제 콜백 인터페이스 부분을 저장하는 그 멤버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레지스터 콜백이라고 해서 콜백 인터페이스를 그 호출하는 그런 를 저장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한 그 클래스에다가 콜백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 리턴할 때 요거를 사용해서 원래 호출한 쪽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nit get 서비스 파라메터 부분이 이제 그 시스템 파라메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불리는데 그때 이제 URL이 같이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그 서버하고 통신하는 그런 타스크, 즉 get 서비스 파라메터 인포 타스크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타스크를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URL 정보를 같이 전달해 줘요. 그러면 이제 이 타스크에서는 내가 이제 do in background라는 그 이제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그런 메소드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do in background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URL을 하나 정의를 해서 그 이제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한 URL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constant.make URL이라는 걸 써서 아까 그 parameter.get이라는 그런 URL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HTTP 커넥션을 여기서 URL value.open connection 해가지고 서버하고 HTTP 커넥션을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넥션이 이제 낫이 아니라면 결국은 연결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헤더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헤더 정보를 set connect to the time하고 그 다음에 user agent 그 다음에 이제 method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로부터 그 응답 코드를 받습니다. 이제 서버에서 이제 응답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를 읽어와서 그 값이 이제 HTTP OK, 그러니까 200OK인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응답 결과를 내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버퍼드 리더에서 그 서버로부터 이제 오는 인풋 스트림을 하나 생성을 해서 버퍼드 리더에 넣고 그 리더로부터 이제 읽어드려가지고 그 아까 파라미터 부분을 읽어와서 또 아웃풋이라는 버퍼에다가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읽으면은 그 이제 자원들을 클로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션도 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output.toString 해가지고 그 결과 받은 거 그냥 이제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onPost execute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이제 여기 실려오는데 그 부분을 아까 그 callback 인터페이스 정의한 것을 사용해서 내가 이제 callback 함수를 불러주면서 그 리절트 값을 실어주게 되면 스플래시 액티비티에 그 callback return source parameter라는 메소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코드가 같거나 작으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URL은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그 데이터베이스 위치를 가리키는 그런 URL이 되겠습니다. 키값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내 서버로부터 이제 할당받은 키값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하고 통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안내라고 정리합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통신하는데 통신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안내라고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외부 저장 장치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사용자 권한을 내가 허용받았는지를 그 검사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헌 권한을 이전에 이제 부여받지 않았으면 위헌 권한을 승인받도록 그 사용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위헌 권한에 대해서 이제 허용 여부를
안내했는데 허용을 해주게 되면 이제 계속 다운로딩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지 않게 되면 승인이 필요함을 알리고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 사용자로부터 허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허용 권한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그 시스템 파라메터에서 얻은 URL과 키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는 PDS 밑에 getDB라는 그 URL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파라메터는 아이디하고 이제 키값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에 받은 값이죠. 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파일 다운로드 하는 것으로서 아까 스플래시 액티비티에서 이제 다운로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파일 컨텐트 해가지고 내가 콜백 함수를 이렇게 하나 정의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백 return 다운로드 finish 해가지고 다운로드가 완료될 경우 나를 호출하는 그런 클래스 쪽으로 이제 이 콜백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백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인터페이스를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REST callback for download 파일에서 내가 이제 콜백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저장할 그런 메서드를 하나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콜백 인터페이스에다가 등록한 값을 저장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요청을 init 다운로드 파일 컨텐츠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요청하면서 여기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아까 URL과 그 다음에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URL, 그 다음에 키값, 그 다음에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름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걸 갖다가 이제 다운로드 파일 타스크라는 내가 비동기 어싱크 타스크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것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타스크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제 doing 백그라운드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는 내가 이제 파라미터 값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이제 URL을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한 URL을 이렇게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PDS 밑에 getDB라는 URL을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포스트 방식, 이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하니까 그때 이제 전달할 파라미터를 JSON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JSON 형태로 ID 값과 키 값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하고 커넥션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 성공하면 내가 이제 헤더 부분을 설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아웃과 커넥션 타임아웃, 그 다음에 메서드, 그리고 내가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겠다 하는 것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리절트 코드를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리절트 받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서버로 파라미터를 전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열어가지고 아웃풋 스트림에 이제 UTF 파일로 인코딩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버퍼드 라이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퍼드 라이터에다가 이 파라미터 get post data string 해가지고 아까 설정한 JSON 형태로 저장한 파라미터 값을 내가 이제 실질적인 파라미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도록 그러면서 이제 인코딩 UTF 파일로 인코딩을 해주도록 get post data string이라는 부분을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인코딩을 해서 내가 이 아웃풋 스트림으로 이제 서버로 이제 전달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서버 인터워킹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콜백 메소드를 이제 반환받으면 여기 이제 콜백 리턴 서비스 파라미터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턴 값이 이제 오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리절트 값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합니다. 만약에 서버하고 통신해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해서 만약에 이제 결과가 없으면은 통신 에러가 났다고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이 통신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결과값 받은 거를 응답으로 받은 거를 여기 이렇게 파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result.split 해가지고 요 받은 값을 이렇게 데이터 0와 데이터 1, 데이터 2를 각각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다시 스플릿 해가지고 이제 그 버전 코드하고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키 값을 이렇게 얻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URL과 키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서버로부터 받은 3개의 데이터 값을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제 그 쉐어드 프리퍼런스에서 저장된 DB 버전 값을 이렇게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지금 서버로부터 받은 값과 앱에서의 값을 비교해봐서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더 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DB 버전이 지금 이 서버로부터 받은 게 이제 앱보다도 더 크다면은 서버가 더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딩을 여기서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 외부 저장 공간에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 권한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 검사가 이제 권한이 부여가 있냐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제 사용자에게 그 위험 권한을 허용해 주도록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위험 권한이 이미 부여받아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그 서버로부터 다운로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시 이제 서버 인터워킹 그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내가 콜백 함수를 이렇게 리턴 정의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his라는 거는 내가 이제 콜백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서버 인터워킹한테 그 다운로딩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init 다운로드 파일 컨텐츠를 호출하면서 내가 이제 URL은 지금 PDS 밑에 getDB라는 그 URL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운로딩하기 위한 파일에 대한 URL과 그 다음에 키값과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름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로부터 응답 코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 코드가 http url connection.http create, 이거는 이제 그 다운로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버로부터 다운로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운로딩이 서버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내가 인풋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인풋스트림을 읽어서 파일을 내용을 읽어서 이렇게 파일에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저장할 디렉토리 이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 경로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디렉토리 mkdir 쓰면 내가 이제 이 디렉토리 지금 보면 SD 카드에 저장하는데 mnt 밑에 SD 카드 밑에 뮤직 플레이어라는 그 앱에 대한 그 파일 디렉토리 이름과 그 밑에 이제 다운로드라는 그 경로를 사용해서 그 밑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장하는 파일 이름을 이렇게 생성을 하나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하기 위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인풋 스트림을 또 만들어주고, 이거는 이제 서버로부터 입력받는 그 인풋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버퍼를 하나 또 저장해 이렇게 선언해줍니다. 그래서 이 버퍼를 이용해서 이제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내가 이제 파일에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요 리소스들에 대해서 이제 자원을 회전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하게 되면 서버로부터 이제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그걸 종료됐다는 걸 리턴으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onPost execute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콜백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그 호출한 그 스플래시 액티비티로 이제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스플래시 액티비티의 콜백 리턴 다운로드 피니시라는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까 SD 카드에 저장한 그 파일을 이제 내가 DB 밑에 데이터베이스 밑에 데이터베이스 폴더 밑에 패키지 이름 밑에 데이터베이스 뮤직 리스트 db.db라는 폴더로 이제 그 파일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복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SD카드에 저장된 거를 이 폴더에다가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 데이터베이스 버전의 이름을 그 서버로부터 받은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진행바를 이렇게 다시 이제 감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call go to main by delay 해가지고 이제 메인 메서드로 가도록 일정 시간 딜레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략 메서드는 여기 세부적으로 이 불려진 메서드들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GitHub에 새로운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스플래시 액티비티에서 사용하는 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서버 URL은 현재는 이렇게 talanta.kr이라는 UR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URL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etrieve 파라미터 URL을 이제 파라미터를 가져오기 위한 그 UR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밑에 get,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네임은 클래식 DB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DB 네임은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 그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get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기 위한 UR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S 밑에 getDB라는 이런 URL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shared preference에다가 내가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저장하기 위한 키값을 DB 버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URL을 만드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URL 부분이 아마 이쪽 서비스 서버 URL 요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이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돌아보면 고전음악 강사 안드로이드 앱의 스플래시 화면 처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서버로 이제 시스템 파라미터 여기 클래식 DB라는 걸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는 부분을 받은 부분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받아서 그 앱의 DB 버전하고 그 서버의 DB 버전을 비교해 가지고 그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를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다운로드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위험 권한 부여 여부를 검사하고, 만약에 이제 위험 권한 여부가 허용이 되지 않았으면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위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운로드를 실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가 끝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안드로이드 앱하고 이제 연동하는 그 서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시 실행 파라미터 응답하는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